몇 개 있어요? 3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3개 있잖아.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은 왼쪽으로 3개 있다. 혹은 밑으로 3개 있다는 뜻이죠. 밑으로.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뭐야? 왼쪽으로 0이 6개. 0.000001이라는 뜻이죠. 혹은 밑으로 6개. 10의 마이너스 10승은 밑으로 0이 10개 혹은 왼쪽으로 10개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숫자를 읽을 때는 이걸 표기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편리하죠? 그러면 이렇게죠. 0이 4개씩 읽으니까 0이 5개면 어떻게 해요? 하나 남죠. 하나만 빼면 10이 남잖아. 그 다음에 0 4개는 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10만 우리말로. 영어로 하면 0 3개를 갖다 떼어내버리면 0이 몇 개를 2개 남죠. 그러면 100만 있고 나서 100 멋이죠. 100 멋. 100kg. 이것은 0 8개를 없애버리죠. 그럼 1만 남았잖아. 1 뭐야? 2번이니까. 이것은 서양식으로 온다면 0 6개는 따로 있으니까 6개 빼면 2개 남죠. 그러면 100 뭐죠? 100 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쓴다는 얘기야. 자, 표기할 때는 반드시 뭐야?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10의 지수형으로 10의 5승, 10의 8승,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식으로 지수형으로 쓰는 것이 뭐야? 훨씬 편리하다는 거 알겠죠? 근데 사실은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읽는 데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를 쓰기 좋고 읽기 편하게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SI 접두어라고 한다. SI는 국제표준이라는 뜻이야. 국제표준 접두어. 접두어는 앞에 붙는 말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1자는 다 뺐죠? 0, 15개라고 하면 돼. 0, 15개를 어떻게 읽냐? 0, 12개, 0, 9개, 0, 6개, 0, 3개, 0, 2개 이런 식으로. 자, 아주 가까운 거. 뭐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 우리말로. 우리말로 일단 읽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해 봅시다. 숫자는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숫자는 뒤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읽는다. 앞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요 우리말 읽을 때는 0이 5개 있죠. 그러면 4개를 빼. 몇 개 남았어요? 10만 남았죠. 그것은 10 거시기예요. 10 거시기. 거시기가 뭐냐? 한 번 거시기 하면은 만이죠. 0 4개. 0 8개는 억만 알면 되네. 만은 0 4개. 억은 0 8개라고 알면 되겠네. 그럼 이것은 뭐야? 읽어보면. 이것은 작으니까 알겠죠. 0 3개. 1000, 100.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10. 너는 100 뭐죠? 일단 100 하고 나서 뭐야? 잠시 있다 생각하면 만. 이것은 10 뭐죠? 10억. 이것은 0, 4개씩 끊어내버리면 없잖아. 없으니까 뭐야? 이것은 그냥 1조. 1조가 되겠죠. 1조. 그 다음에 이것은 뭐야? 12개 빠지면 3개 남자. 그러면 1000 몇이죠? 1000조. 1000조.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승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일단 마이너스는 읽지 마세요. 그러면 뭐야?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분의 1. 그렇게 읽으면 돼. 이것은 100분의 1. 이것은 1000분의 1. 이거 알죠? 0 2개만 읽어야죠. 100. 요거, 0 4개를 빼버리면 2개 남으니까 100을 읽으면 되죠. 100 만분의 1. 이것은 10억분의 1. 다 읽어봤죠? 1초분의 1. 이렇게 1000조분의 1.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말 이건데, 영어로는 3개니까 편하죠. 삼성은 키로.
그 다음에 100만은 메가, 10억은 기가, 1조는 테라, 1000조는 페타, 이렇게 약속을 씁니다. 100은 헥토라고 그래요. 헌드레드가 100인데 원래는 헌드레드라고 해도 되고 헌드레드나 헥토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단위계에서는 헌드레드라고 안 하고 보통 헥토라고 합니다. 다음 10은 데카,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데시, 100분의 1은 센티,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이렇게 약속을 쓰거든요. 자, 근데 M자가 3개가 있네요. 메가 할 때 M이 있고 미리 할 때 뭐야? 미리.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이게 미리죠? 미리고 이게 뭐야? 마이크로네. 그래서 큰 수는 뭐야? 100만 할 때는 대문자로 쓰고 작은 수는 소문자로 쓴 거야. 큰 수는 대문자, 작은 수는 소문자로 쓰면 대문자이면 100만, 소문자이면 미리 1000분의 1이라고 보면 좋잖아. 그럼 안 헷갈리죠? 근데 마이크로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M에 속하는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글자 이름은 미운데 마이크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라고 읽었죠? 그러면은 한번 써서 연습해 봅시다. 자, 근데 읽을 때 10억이라고 문제죠. 10억. 10억 미터. 이 대문자 주의를 보면서 10억이라고 09개를 생각해야 돼요. 대문자 주는 09개하고 9자하고 관계 있습니다. 09개. 그러면 09개는 10억 이렇게. 그러면 10억 미터, 10억 그램, 10억 초. 되겠죠?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기가미터, 기가그램, 기가세컨드. 천은 아주 우리가 잘 쓰죠. 1000미터, 1000그램, 1000초. 키로라고 하면서 읽을 때는 킬로미터, 킬로그램, 킬로세컨드라고 하지만 이 킬로 K자가 3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1000미터, 1000그램, 1000초 이렇게. 그러면 헥토미터, 헥토그램, 헥토세컨드는 이건 100미터, 100그램, 100세컨드인데 100라고 하지 말고 헥토라고 읽어보세요. 헥토미터, 헥토그램, 헥토세컨드. 헥토는 100이라는 뜻이야. 헥토파스칼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 그 태풍 같은 거 올 때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 그 다음에 여기 데시미터, 데시그램, 데시세컨드, 데시리터 10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 센티는 100분의 1, 센티그램, 센티세컨드, 100분의 1미터, 100분의 1그램, 100분의 1초. 그 다음에 1000분의 1미터, 1000분의 1그램, 1000분의 1초. 또 미리미터, 미리그램, 미리세컨드. 자꾸 말로 읽고 우리말로 읽어보고 또 영어로도 읽어보고. 자, 영어로 읽기 있습니다. 미리미터, 미리그램, 미리세컨드. 근데요, 써있는 것을 보고 우리말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1000미터, 1000분의 1미터, 1000분의 1그램, 1000분의 1초. 10의 마이너스는 100만분의 1이죠. 100만분의 1미터, 100만분의 1그램, 100만분의 1초,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세컨드. 나노는 10억분의 1이야. 그러면 10억분의 1미터, 10억분의 1그램, 10억분의 1초, 혹은 나노미터, 나노그램, 나노세컨드. 그런 식으로 1조는 피코라고 합니다.
현재는 나노라는 단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나노 세대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한 세대가 더 가면, 즉 우리 자녀들 세계 정도에서는 나노보다도 더 작은 것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이 피코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까지는 알아야죠. 근데 아들이 아니라 오래 살아가지고 손자까지 보고 싶은 사람은 그 다음 세대까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대는 펜토 세대입니다. 그래서 펜토는 10의 마이너스 15성을 펜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femtometer, femtogram, femtosecond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어디서 들어봤다라고 하면 아주 많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큰 수와 작은 수를 어떻게 쓰는가, 또 어떻게 읽는가를 갖다 우리가 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죠. 자, 차원 분석이라는 게 있다. 차원 분석은 아까 질량의 그 차원은 m이고, 시간의 차원은 t고, 길이의 차원은 l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는 거야. 물리량의 단위와 차원을 비교해 보므로써 어떤 수식이나 공식이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수식의 진위 여부를 어림해 보는 방법입니다. 자, 참고로 물리량에 대한 S 국제 표준 단위와 차원, 길이는 미터, 단위가 미터니까 길이는 길이죠. 그냥 우리말로는 길이라고 쓰는 것보다 영어로 길이를 L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는 L의 차원을 갖는다. 길이의 차원을 갖는다. L의 차원을 갖는다. 질량은 질량의 차원을 갖는다. M의 차원을 갖는다. 시간은 T의 차원을 갖는다. 그러면 돼요. 기본이고. 그럼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다. 즉 길이를 시간으로 한번 나눈 거죠. 그러니까 길이, 우리말로는 길이 나누기 시간인데 영어로는 L 나누기 T의 차원을 갖는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L, T로 나눈 것을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길이 나누기 시간은 LT 마이너스 1승의 차원을 갖는다 그래요. 즉 속도는 L-T, LT-1의 차원을 갖는다 그래요. 즉 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한번 나눈 것이다 라는 뜻이죠.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길이를 시간으로 두 번 나누었구만. 그러면 뭐야? 길이를 시간으로 두 번 나누었다. 즉 LT-2승의 차원을 갖는다 그래요.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그러니까 질량 한 번에다가 길이 한 번에다가 시간으로 두 번 나누는데, 즉 뭐야? 질량 한 번에다가 길이를 곱하고 시간으로 두 번 나누었다. 그러면 힘은 mlt-2승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에너지는 길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이야. 즉 질량을 한 번 곱하고 길이를 두 번 곱하고 시간으로 두 번 나눴다. 그래서 기호로 쓰면 ml 제곱 t 마이너스 2세라고 쓰고 이것을 에너지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다소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물리의 끝이에요. 이거에서 복잡한 단위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아주 이걸 유용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1-2는 처음이니까 얘기해주겠어요. 예제 1-2는 PP13은 13쪽, 교과서 13쪽에 나와있는 문제고 기본 필수라고 쓰였어요. 기본은 문제가 쉬운 문제에 속하고 그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는 제가 기본 필수라고 했습니다. 어려우면서도 필수인 것은 심화 필수라고 써져 있을 것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본 강의는 아주 물리를 못한 사람부터 잘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기준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여기까지 어려운 것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심화 선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쉬우면서도 선택인 것도 있어요. 기본 선택. 그리고 옆에 홈워크라고 써진 것도 있어요.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주겠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나중에 수업 시간에 풀었다 할지라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숙제로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한 것을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조금 괴로울 수도 있어요. 공부가 어떻게 뭐 흥미로울 수만 있나요? 그러나 저하고 약속만 해준다면 물리를 아주 잘할 수 있거든요. 약속은 지금 두 가지 약속을 해야 하거든요. 첫째는 듣기만 하지 말고 이 수업용 수강용 노트를 복사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쓰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 그거 약속해 줘야 되고, 두 번째 홈워크라고 쓴 것은 반드시 다시 정리해서 자기가 문제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한 장에 한 장씩 문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식 V는 이꼴 AT가 올바른 식인지 틀린 식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차원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시오. 맞았는가 틀렸는가? 그 말은 V는 이꼴 AT가 단위를 갖다가 한번 봐가지고 이것들이 진짜 올바른 식인가 틀린 식인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V는 이꼴 AT라고 하면 V하고 AT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V의 단위하고 A와 T의 단위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차원을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V의 차원은 이것은 차원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V하고 가로를 이렇게 양쪽으로 쓰면 차원이라는 뜻이죠. V의 차원은 V가 속도죠. 속도니까 미터 퍼 세컨드네. 단위를 보면 이게 단위가 뭐야? 길이를 시간을 한번 나누었구만. 그러니까 길이는 L T-1승의 차원을 갖는다. 그러면 A와 T의 차원도 차원하고 똑같아야 우리가 올바른 식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AT의 차원은 AT의 차원을 보면 AT의 차원은 A의 차원에다가 T의 차원을 곱한 것이죠. A의 차원은 가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고 시간은 초예요. 그러면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길이를 시간으로 두 번 나눈 거에다가 또 시간을 한 번 곱한 거네. 그러면 너는 뭐야? 총 차원이 L T-1승의 차원이네. 그러면은 속도 차원은 LT-1이고 AT의 차원은 LT-1 차원, 차원이 똑같네. 즉 왼쪽에 있는 거 왼쪽을 LHS라고 써요. Left hand side. 디멘전은 차원입니다. 이게 왼쪽 차원. 왼쪽 차원이라는 뜻이야. 왼쪽 차원. 처음이니까 써주겠어요? 레프트 왼쪽 편. LHS 그럼 앞으로는 왼쪽이야. 왼쪽 디멘전은 차원. 왼쪽 차원과 right hand side dimension. 그래서 오른쪽 차원이 똑같다. 따라서 V는 이꼴 AT는 올바른 식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하는 거야.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공식이나 차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원 분석이라고 한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연습 문제로 가겠어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예제로 되어 있고 뒤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 가면 지금 색깔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은 약간 좀 어려운 문제를 제가 얘기한 거야. 19쪽에 보면 기본 필수라고 써졌네. 아, 이것은 기본이면서도 필수로 알아야 되고 홈워크라고 처음 나오죠. 요거 반드시 뭐야?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교수님하고 같이 풀고 나서 나중에 혼자 따로 뽑아요. 이렇게 한 장으로 한 장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는 길이고 t는 시간일 때 어떤 수식이 있어. x는 이꼴 at 삼승 플러스 b라는 식이 있다고 그래. 야가 어떤 입자의 운동을 나타낸다고 할 때 A와 B의 차원을 결정하시오 그랬어요. 즉 A와 B는 어떤 단위를 나타낼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라 그 말이야. 즉 X는 이꼴 AT 삼승 플러스 B라면 X의 단위하고 AT 삼승의 단위하고 B의 단위는 똑같아야 한다. 즉 X의 단위하고 AT 삼승의 단위하고 B의 단위는 똑같아야 된다 라는 뜻이죠. 자, 왼쪽을 보면 왼쪽은 뭐야? X죠. 왼쪽 차원은 미터니까 길이의 차원은 같죠. 길이의 차원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는 L의 차원을 갖는다. 그러면 오른쪽도 L의 차원을 가져야 이게 올바른 식이죠. 그러니까 AT 삼승 AT의 삼승은 A의 차원하고 T의 제곱 차원하고 같은 곱이니까 A의 차원하고 시간의 차원 두 번이 시간을 두 번 곱한 차원은 이렇게 쓰죠? 야가 뭐야? 왼쪽과 같아야 하니까 L의 차원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AT제곱 마이너스 L은 AT제곱이 L이어야 되니까 요 A의 차원은 요 L의 차원을 갖다가 뭐야? T제곱 차원으로 나눈 거네. 즉 뭐야? L, T, 마이너스 3승의 차원을 갖는다. 그래서 A는 LT-3승의 차원을 갖는 거야. 즉 A의 단위를 따진다면 뭘까?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3승이 되겠네요. 자, 야의 단위는 단위를 쓴다면은 미터 퍼 세컨드 3승이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B는 X 차원하고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B는 단위로 따진다면 B는 그냥 미터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D분의 dx가 3at 3승 플러스 b의 차원을 결정하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주는 dt분의 dx이니까 뭐 미분했다 이런 건 알 필요 없어. x를 t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뭐야? x의 단위는 미터이고 t의 단위는 세컨드야. 그러면 왼쪽 변은 길을 시간으로 나눈 거야. L, T, 마이너스 1승의 차원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쪽도 뭐야? LT-1의 차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비교해보면 A의 차원을 알 수 있어요. 자, 왼쪽 변에 3AT 3승은 3의 차원에다가 A의 차원에다가 그 다음에 T의 3승의 차원을 곱하면 같다. 그 다음에
숫자는 차원이 없어요. 차원이 없다고 해서 차원을 디멘전이라고 했죠. 디멘전 레스. 차원이 없다. 그래서 디멘전 레스 물리량이다 그래요. 이 안은 뭐야? 그냥 A의 차원하고 그다음에 T의 3승의 차원이다. 그것이 왼쪽과 같아야 하니까 야가 L T-1승의 차원을 가져야 되니까 즉 A의 차원은 고로 A의 차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차원은 LT-1승의 차원을 T3승의 차원으로 나눠야 되니까 너는 LT-4승의 차원을 갖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A는 단위가 꼭 따진다면 미터 퍼 세컨드 4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의 차원은 L의 차원이다. 즉 B의 단위는 미터이다. 이 단위가 길이는 다 미터이고 시간은 다 초고 질량은 킬로그램이죠. 이런 단위를 우리가 국제표준 단위라고 합니다. 국제표준 단위. 국제표준 단위인데 국제표준 단위라고도 하지만 보통 영어를 많이 써서 우리가 표현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SI 단위다 그래요. 국제가 인터내셔널, 표준은 스탠다드. 그래서 IS 단위라고 하면 안 되고 SI 단위라고 한다. 그것은 영어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영어로 단위라면 IS 단위라고 했을 거예요. 이 국제 표준이니까. 그런데 이런 단위에 대한 약속들은 모두 다 프랑스에서 합니다. 며칠 날? 5월 20일 날.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인터내셔널 스탠드가 아니라 시스템 인터내셔널에 어떻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해서 SI 단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예제 3번은 심화 선택이에요. 이것도 숙제거든요. 문제가 한 장으로 딱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약간 어려운 문제다. 이거죠. 심하니까. 예제 1-3의 13쪽에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자기가 집에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해답은 책에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숙제로 된 문제의 정확한 해답은 여러분 자신 있고 스스로 해봐야 돼요. 해답은 반드시 제가 사이트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인은 꼭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이것을 미리 보시면 안 되고 약속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실력을 늘릴 수 있으니까 혼자의 힘으로 하다 안 되면 해답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진 해답이 있으니까 이 해답을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항상 한 강의 끝나면 보통 숙제를 2문제씩 주거든요. 보통은 쉬운 문제 하나, 어려운 문제 하나. 그래서 2문제씩 주고 아주 문제가 길다면, 즉 한 문제가 여러 개의 문제가 있다면 한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강의마다 숙제가 무엇인가를 꼭 알아가지고 숙제를 꼭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